지금부터 전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 시모님의 시작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수원교구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오니 사랑으로 협력하고 나누소서. 주님 안에 유치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저희도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가리키는 등불이 되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수원교구의 주보이신 평화의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주인 시모님의 인사 말씀이 찬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변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 지역장님들 9시 인사하시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내 의견들을 많이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아까 다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회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전대수 식사들은 하셨죠? 저희 본당의 주교님께서 딱 4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번처럼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주교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가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많이 배워서 타 성당들과 교구의 지시사항과 타 성당들과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본당,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좋아하시는 본당을 만들도록, 그리고 우리의 힘을 집중해서 내년도 25주년 은경축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교님 사목 방문을 저희 교우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요한세례자 주교님의 주요 현황 점검 및 질문지에 대한 답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식사는 메뉴가 뭐 드셨나요? 네? 비빔밥. 김밥보다 난 김밥이라는 줄 알고 그냥 미안해가지고요. 비빔밥은 그래도 낫죠. 자, 그래서 그 총무님 무슨 마이크를 그래도 한마디 그 성함이라도 예를 남성 소공동체 오지역장 박상기 박수기 이렇게 해서 뒤에 상임위원들은 아까 다 뵀으니까 말고요. 네. 주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지역장을 맡고 있는 박상기 프란치스코입니다. 주교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여기 다 보입니다. 얼굴이요. 20지역장 박춘화 신원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16지역장 연명수 바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지역장 허식 그리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지역장 대동철 네, 미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17지역 9지역장 성직교 배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5지역 9지역장 김한규 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8지역 9지역장 이경호 화상바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우리 남성 소공동체 지역장님이시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나요? 어떻게 뭐 아니면 준비 단계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남순 씨 아까 식사 같이 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특징적인 게 우리 루카가 이런 문장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 일반 성공동체 여성이죠 있는데 남성들끼리 이렇게 함께 하는 보통 이제 형제만 해갖고 몇 개 지역 묶어갖고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경우는 주축화된 경우는 루카가 거의 다른 문단에서 아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남성분이 이제 뭐 특별히 말씀하실 거 올해 있으세요? 척사대회를 저희 남성이 주관해가지고요. 네. 전교가 한 500분 가까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남성이 심판을 보고 전체 계획 수립해서 성황리에 다 끝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형제님들이 여기는 그래도 많이 봉사활동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분당은 그냥 형제님들 다 뒷짐지고 뒤로 앉아가지고 먹을 줄만 알고 그냥 자매님들이 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분당은 그게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성물방의 임지영 대실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페 북한연의 성명순 안젤라. 네, 오늘 커피 마시겠다. 교육부가 찾아 임상수 안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가 신자 교육 지금 준비하고 있죠? 피정이라든가 아니면 견지는 뭐 하고 있을 거고. 네네. 교육부과장 조재수 최실리아입니다. 아, 국과장님, 국과장 계시군요. 지금 하고 있죠? 잘 준비하고요. 네, 교육성사 지난주 성명 방문 주시고요. 내년에 25주년대로 아마 준비위원회 개선되겠지만 시민님께 말씀드려서 신자들 피정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강사 같은 경우는 아무나 부르면 안 되고 요즘에 위험한 강사가 왜냐면 그 정통 신심이 아니라 몇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통 신심이 좀 우려스러운 신심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할 때는 우리 보호막 정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옆에 안녕하세요. 성교국과장 김리경 국가라입니다. 네, 성교 분과장님, 그 다음에 해설단서 맡기는 장관을 뭐예요? 해설단서. 아, 해설단장님, 네. 잠시만요. 성교가 여기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뭐 성교한다고 해서 뭐 나와서 이렇게 못해요. 그때는 욕만 많이 먹습니다. 천주교도 저러냐고 요즘에. 80년대, 90년대 방법이고 구역장님, 지역장님, 반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생활 안에서. 특히 연령에 계시겠지만 장례, 비신자 아니면 외자표 장례 치를 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교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는 저기 지금 동탄 있죠? 거기는 지금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나이도 아니에요. 거기는 성교 안 해더라도 최대 사무실로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천주교에 나가겠다. 그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예비자 교리반이 뭐 주일반이 4개 반, 평일반이 뭐 4개 반 해서 그렇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분당 지역은 점점 오래되고 있어서 이제 젊은 층들이 바깥으로 나가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안에서. 이미 아까 얘기했죠. 천주교 신자로서 욕먹을 치면 안 돼요. 우리 신자, 분당 신자고요. 그 옆에 아까 네, 전례국과장 최혜정 테레사. 네, 반갑습니다. 교구 저기 때 자주 뵀죠, 뭐. 그 다음에 가정국과장 김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정국가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노인대학 이런 거는 어느 국가에서 만나요? 평단요. 아, 평단요 단체 중심으로요. 노인대연합회 알았습니다. 연령회장 김여성 국회의원입니다. 아, 연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식구들 많이 하는 거 마셨나요? 저기 어르신들. 네, 코로나 때부터 저희는 계속 연령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아니, 많이 그쵸, 많이 안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셨어요. 분당 시민하고 많이 안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에 우리 옆에 노예대학장 육화대학장입니다. 네. 이원주하고 합니다. 우리 저기 대학장님 언제 뵀죠? 저 교과일사 때 많이 나시. 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총장님 하셨나요? 하여튼 뭐 오시 많이 자주 뵌 거예요. 네,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까 저 상인회원 우리 회장님들하고 논의했는데 하여튼 그 우리 분당 어르신 노인이라는 말 우리 뭐 어르신 어르신들. 네. 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노인이에요. 근데 우리들 있을 때는 젊은 사람 있을 때는 어르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방면은 아끼지 않고 우리 재정국가장님도 아까 절대 아끼지 않고 많이 도와주기로. 대신 이제 무조건 펑펑 쓰라는 건 아니고요. 계획 잡으신 대로 우리 정말 복지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신앙인들끼리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다리 옆에. 예, 저기 우리 성당의 그 교통 문제과 주차 문제 뭐 이런 주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단을 맡고 있는 기사단장 오인식 대사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분야도 다른 마당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리지오에서 그냥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총괄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초등 자문회장 조용주 크리스티나입니다. 네, 장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애들 굉장히 얼굴이 그냥 화목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 국사관 자문회장 송혜숙하고요.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교감 대하정 나파엘라입니다. 네, 교감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초등부 교감 맡고 있는 박정훈 카타리나입니다. 네, 초등부 교감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은 아까 몇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주의학교의 은총교실교감 홍수모 배례입니다. 아, 여기 장애주의학교 있어요? 네. 아, 그렇지. 저희가 분당교 최초의 장애주의학교. 내후년에는 저희가 25주년. 아, 그게 수원교 첫 번째 장애주의학교가 여기서 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장애주의학교 담당하신 분이 청소년 교육장 선생님입니다. 여름 캠프 아마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수출지역장 조성정 이대현입니다. 네, 지역장님. 18지역장 최정혜 서울대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9지역장 박희수 안젤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지역장 남계순 안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5지역장 엄인경 모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3지역장 장영애 비비안나 네. 엔젤 성가대 주의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가대요? 네, 엔젤 성가대 노래 중입니다. 내년 우리 그 시니어 교부 시니어 합창단 축제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못 나오시더라도 그래도 구경은 몇 분 오세요. 네. 구경을. 그 처음으로 교부의 시니어 합창단 교부 차원에도 있고 각 분당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합창단 있죠. 대회가 있어요. 대회라는 건 뭐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 드러내는 두 곡씩 그거. 11지역장 이용수 카타르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지역장 차은호 마리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지역장 박민정 미니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지역장 이필석 율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지역장 정경자 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9지역장 손승규 안젤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지역장 차영호 권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지역장 최정은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집에 사신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여성 회장님하고
송혜선님하고 제리코 여성이든 아까 같이 식사하면서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삼업방문은 다른 거 아니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김남수 씨가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좀 삼업방문하면은 우리 회장님들이 차트 그림이냐고 몇 달간 옛날에 군대에서 했던 사단장님에 지금 컴퓨터들이 다잖아. 옛날에 베이직으로 해갖고 그려서 넘겨서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컴퓨터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때는 이제 분당신부님이 차트 넘기면서 우리 만나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교회에서 파악할 때 전산이 안 돼 있으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가서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은 교구에 양업 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목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사실 파트에서 나눠드려도 되는데 이거보다도 원래 두껍게 여러분들 분당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분당의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요 자료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요걸 중심으로 지금 우리 분당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분당은 현재 지역 관할 인구수가요 2022년 말로 52,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보니까는 한 1,000명가량의 관할 지역 인구수가 줄었어요. 우리 분당 관할 지역. 그리고 신자 총수는 2018년도에는 7,000명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줄었듯이 2022년에는 6,269명 이렇게 약간 줄었습니다. 물론 관할 인구수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신자 비율은 2019년도 18년도에는 13%, 13.19%, 지금은 12.05%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신자 가정 중에서 세례 받은 숫자보다도 자제분들이 크면서 교적 갖고 신도시로 이사 갔거나 이런 경우, 멀리 외국에 나가서 부모들은 여기 사시는데 결혼해서 이민 가고 살아갖고 이적 성당 한 3년 5년 안 나오면은 이제 교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보로 넘어가거든요. 교보. 그러면서 추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는 관할 지역 주민수 이렇게 됩니다. 조금씩 내려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율도 조금 내려갔어요. 수백 명 정도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6,000명이 넘는 분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분들이 연령대가 50대가 1,000명이 넘습니다. 50대가 1,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60대부터 이상이 요즘에 어르신 그러면 65세도 어르신이라고 그러나요? 모르겠네요. 70부터일 겁니다. 70대 이상이 1,000명입니다. 70대 이상이요. 그 다음에 20, 30, 40대가 2,5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분당은 연령층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애들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원래 예전에는 그래프가 분당 전체 신자 수의 애들이 10%였습니다. 원래는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6,000명이었으면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들이 600명은 됐어요. 저희 60명이나 될래나요? 10분의 1 정도죠. 저희가 그 사진작품 받고 1994년도에 비사동 보호자했을 때 1,200명 되는 어린이 미사였어요. 거의 12,000명 본다면는데. 근데 이제 여름 신학기 때는 1,500명 되는 거. 그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분당 신자 수의 10%. 뭐 교사들이 정교사들이 50명, 보조교사들이 50명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안 낳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통 여기에 0세부터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분당이든 이렇게 갔다가 배가 뿔로 튀어나가서 고령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거기 뒤에 카메라에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 보통 분당입니다. 좀 나은 분당이 이제 광교 분당 같은 데는 옛날 연령층처럼 동탄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분당 숫자, 그 초등부 아이들이 분당 숫자의 10%가 되는 분당이 3군데 정도 있어요. 광교 쪽 분당도 하고 동탄 두 군데 분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그래프에 비하면은 고령화된 분당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되면서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비싼데. 네? 고령화된 분당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고령화될 수 있는 그런 분당이긴 해요. 점점. 이거는 우리 분당만 아니라 저 마테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예요. 아주. 이게 왜 요즘 신도시 구조가 옛날하고 또 달라요. 우리 분당도 옛날에는 신도시라고 했는데 구조가 달라요. 삶의 어떤 환경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질문사항에 우리 심리도 그렇고 우리 총장님도 봉사자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참 3분이 2개, 3개 맡아서 신도시다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작년에 교황님께서도 조부모의 날, 노인과 조부모의 날 적을 때 교황께서 우리 노인들이 나이 들었다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놓고 있으면 안 된다. 노인이 교회 모범이다.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맡아서 봉사로서 후배를 이끌어주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손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골방의 노인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허락되는 이상 본당에 여러 봉사팀에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코로나 동안에 냉담자들 많이 생겼고 냉담자이더라도 눈치 보면서 지금 아직도 우리 재밌게 사는 재밌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바글바글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거기 보다 그냥 애들이 목을 대고 어르신들 공경하면서 거기 보니까 뭐 굉장히 재밌게 살더라. 이거 하면 슬그슬그 다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미사 참여연합이 2018년도에는 29%였습니다. 29%. 29.93이니까 30% 육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큰 타격을 입었는데 22년 말부로 15%인데 아마 지금은 지난 부활 대축일 기점으로 어느 분당에는 20%가 넘어섰습니다. 총무님 아마 그럴 거예요? 사무장님 오셨나요? 네. 우리 분당에 한 20% 지금 넘어섰죠? 네,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요. 네. 육박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24% 정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그래서 요 면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교분과 작년에 44명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0명이 될 때가 없어요. 슬금슬금 뭐 이거 노력을 해가지고 성교분과에서 세례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빈센시와 파로에가 코로나 시대 때 완전히 다 어떻게 된 거야? 날라가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다. 그 사회복지분과장님 오셨나요? 사회복지분과장님. 사회복지분과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우 빈센시 이건 빈센시가 있던지 사회복지분과가 있던지 이건 해야 될 것 같게 해갖고요. 사회복지분과 왜냐면 구역장님, 지역장님 뭐 반에서 우리 독거노인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자제분들이 있는데 안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콜러 놔두고 방치한다 그러죠. 이런 분들 레지오에서 하고 하고 있어요. 리지오에서. 그래도 리지오에서 하고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좀 평가를 제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 사회복지국가가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역할이 가정보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지역 내 어려우신 분들을 시민분들이 직접 관리하셔가지고 지금 네. 2개 가정 돌보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대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 분당 시민을 사회복지 품바지. 제가 사회복지국가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네, 가장 그 가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반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도 반장을 통해서 줍니다. 사회복지국가장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국가장이 꼭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빈첸시오는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와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활동 없으면 없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거 우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 교회의 역할을 기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지역장님, 반장님들한테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그런 경우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에서 애들 문제 장학금 주셔야 돼 비밀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갖고 그 이제 아빠가 개인 사업했는데 망했어. 근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도 상처일 거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조금씩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에미도 아직 활동 안 하고 있고 성령기도는 교구 지금 활발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주일학교 아까 중고등부 교감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너무나 힘을 붙이실 텐데요. 아까 보니까 분당 시민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셔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신부님, 김 신부님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제 청년도 이렇게 다 파악되면은 그 중에서 교사 선생님 좀 많이 그 대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좀 잘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께서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그때 투자하지 않으면요 다 잃고 난 다음에 돈 있어도 못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 때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 요즘에 실험 체험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데리고 저쪽 성지순례라든가 뭐 이런 데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바람쐬러 한번 수료자들 그다음에 서울에 그 문화 행사도 좀 데려가고 뮤지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보러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성남 아토에도 뭐 괜찮은 것도 많더라고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입니다. 재정은 보시면은 우리 분당은 코로나 시대 때 약간의 영향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아주 휘청거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교무금, 헌금이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줄긴 했어도 뭘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쓰질 않아가지고 거기서 거기. 그래서 3년 동안 아마 신문 부임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화장품도 팔고 우리가 그것도 나가고 거의 근 40억인가요? 20억 갚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억 정도 있어요. 이거 올해 말에 아마 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무금은 안 변했어요. 별로.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안 변했어요. 많이 안 변하고 헌금이 좀 미사가 없으니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뭐랄까 여기
이게 왜 시골 말로 터줏대 정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성당에 미사 못 나오더라도요. 구주고 이거는 할머니들, 이건 그날 구주에 못 낸 헌금 다 왔다가 나중에 감사헌금으로 다 내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본단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제적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버티고 훨씬 힘든데도요. 그냥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많은 본다면 이게 굉장히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시 애들 많은 본다 했죠. 그런 데가 이렇게 제적 형편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저께부로 우리 본당 현황에 대해서 재정 현황에 대해서 평의관에서 뽑아준 것인데 부채는 건축기금도 부채 없어요. 땅 산 것도 없는데 아마 이거 건축기금 갚느냐고 2017년도에 밀린 공납금만 있습니다. 이게 3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기타 단기 차입금 있는데 아마 이거 무이자라마 신협에 자꾸 이자가 들어가니까 무이자가 한 7,600만 원 정도 해서 한 4억 원 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상임 재정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올해 말에는 탁 털어보고 25주년 때는 제로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본당에 처음에 성당 지을 때부터 땅 문제 지금 본당에 우리 분당에서는 가장 큰 땅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당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여기 처음에 초창에 저기 신부님이 인터넷 때문에 뭐 가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맨날 그냥 버글대고 막 그냥 반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고생 많았어요. 상처도 많았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다 역경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당에 우리처럼 주차장 넓은 성당 나오나요? 이렇게 우리가 꾸미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 오시면서 이만큼 이제 다듬을 거 다 다듬고 아까 들어오면서 총회장님은 걱정하시는 게 이 지하에 그냥 스키 찬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상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사항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다른 경우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직접 건의를 들으실 거예요. 다른 경우는 다른 분당하고 비슷한데 3년 동안에 시행했던 주요 사모 활동 중에서 지금 25주년 내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뭐 할 것인지는 조금 나눴어요. 우리 기념음악회 같은 문화활동도 중요합니다. 맨날 봉사라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신자들 정신적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향악단 우리 여러 가지 여기서 음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신자들 문화 신앙 문화 활동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까 보니까 묵주기도 300만 장 공헌운동 그리고 또 하고 있고 전신자 성경 쓰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우리 사목회 중심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신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냉담자 승가 활동 신자들 참여 요청이죠. 이건데 봉사자 부족 이거는 모든 분당이 함께 겪고 있는 건데 참 분당별로 이거는 극복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분당 신부님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분당 신부님만 믿으시는 게. 그 다음에 부채 상환은 뭐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 청소, 봉사자 참여가 저조하는데 이것도 아마 다 제자리에 다 돌아올 겁니다. 자, 주교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청년 활성화에 대한 건 아까 청소년장 신부님이 우리가 그 분야에서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좀 우리 신부님들이 정치적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거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지난번에 대선이라도 총선 때 되면 제가 더 얘기합니다. 신문인들. TV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못 잡아 죽겠는데 왜 우리 신자들이 성당에 가서 왜 이런 저런 산에서 돌아가는 거 또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자식들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기준이 560명입니다. 550명은 말 잘 듣는데 10명 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자제 10명이서 다 잘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중에 항상 한번 가서 군만 지어주고 싶은 아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강제고 예수 고를 때마다 되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신문 왜 그렇게 해서 신자들 개인적인 성향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참선 그렇잖아요. 본당에서 맨날 그냥 나와가지고 저기 왜 종영관 방송에서도 양쪽 나와서 매일 잠시씩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골쳐봐 죽겠는데 성당에서도 신부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제가 주기로서 교육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주겠네요. 이사 때 강론 때 정치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도 뭐 공식적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피켓을 들고 어떤 욕까지 하면서 미사 중에 이런 거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어떻게 사제가 저럴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냉감하는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피켓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 내가 안 나간다.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신자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게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염두에 두고요. 우리 주교자 회의에서 얘기 사실 우리 다른 주교님들도 공개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윤리적인 거 있죠. 윤리적인 거 있죠. 제가 생명윤리위원장입니다. 다만 가끔 나오잖아요. 낙태에 대한 거 이거 전반적으로 허용한다고 이거 정치적인 문제랑 다른 거예요. 이거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저기 윤리위원회 우리 저기 정부의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참여하고 개신교도 다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다듬어져요.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낙태 조금 허용하는 진보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요. 지금 15주까지인가 14주까지인가 낙태 허용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실험하는 게 10주로 낮추자. 그럼 5주 동안에 낙태할 아이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관없이 이건 하느님 법이거든요. 요거 외에는 어느 정당이 누가 이거는 아니에요. 저도 봐요. 그건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는 저에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당입니다. 하느님당, 그리스당.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쪽 편협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사회적인 것 색깔 복음 말씀 들어있죠. 그 짧은 시간에 15분 강론할 시간 15분인데 15분 20분 저는 오늘 22분 했습니다. 다 기억죠? 사랑하는 하나님 얘기 듣고 천주교 신자로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거 이렇게 생각하게 노력하면서 기쁘게 살자 이걸 들어야 되는데 남들 욕하는 것도 여기 와서 또 들어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건 우리 교회 방향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가끔 여자가 그게 지금 560명 사무실에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가서 어떻게 해요? 입을 그냥 이걸 몇 개로 막아놓을 수도 없고 그런 데는 이제 개별위원회에 들려오면은 나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 있었죠? 성읍 루카 자부심이 있다면은 요건 아주 특징적이에요. 이것도 루카만 분당 지역에서 루카니까 가능한 거죠. 야외미사도 한다면요. 네. 여기서 뭐 한다면요. 네. 여기서 마이크 키가 오면 여기서 위로는 안 들어요.
있어요. 그쪽에. 여기는 마이크 방향을 하시죠. 어린이 불꽃놀이는 미는 안, 애들 시끄러운 거는 막 크게 미는 안 들을 거예요. 애들 떠드는 거 뭐라 그러면 요즘에 그 성당에서는 애들 웃음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까 보니까 좀 나더라. 그래서 아 여기 애들이 있구나. 옛날에는 떠들면은 분신 든다고 뭐라 그러는데 지금은 애들 목소리가 없어서는 그렇죠. 엔젤 성가대 우리가 신입학생단이죠. 지역장님. 나중에 와서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나 왔어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따로 아마 구호물 하셨나봐요. 참고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튀르키예도 모금 전한번 했었죠. 지진을 위해서 한 41억. 그래서 교황님께서 감사 편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걸 원래 우리는 국제조직 잘 돼 있거든요. 카리타스 조직. 우리 옛날에 북한 어린이들 영양식 할 때도 홍콩 카리타스를 통해서 이렇게 영양식을 직접 구입해서. 그러면 홍콩 카리타스는 직접 요원들이 들어가서 다 확인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튀르키예에 카리타스가 있는데 약해요. 정부에서 민간끼리나 하지 말고 정부를 통해서 해달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 정부를 그쪽 정부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좀 빼먹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교황청에 자선부 있습니다. 자선해줬고 교황청으로 직접 그럼 교황청 조직을 통해서 그쪽 교황청 대상을 통해서 믿을 만한 조직을 통해서 이걸 복구하는데 지원하라. 이렇게 해갖고 41억 정도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한국 신자들 대단해요. 저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교황청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본당별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조직들, 서포트하는 조직들, 본당 봉사들이 조직되어 있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만큼 못해요. 있는 나라가 지금 요즘에 우리 신문이 파견되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2개 본당이요. 이런 조직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하긴 우리 조직 문화 좋아하잖아요. 동네에서 3사람만 모이더라도 한 사람은 회장, 부회장, 천만 먹고 있어야 길 떠는 것들하고. 이게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징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도 대단한 민족에 저도 외국에서 많이 보면요. 그 다음에 예비 신자 인터넷 교리는 요거는 지금 연구 중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저기 통신교리도 있거든요. 통신교리도 요즘에 서서히 이렇게 조금 직장 때문에 하는 분들이 조금 통신교리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서.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직접 미사도 참여하고 대부모가 와갖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봐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단순히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여러 논란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질문사항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주기님한테 직접 신부님한테 하는데 이거는 대답을 못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좀 나갈까요? 혹시 신부님 듣고 있습니까? 보이스에 들어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문당에 아니면 교구에 지난번 재작년인가 백신과 우리 도끼운동 했죠? 교황님이 직접 저기에서요?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 그래서 그때 급해가지고요. 교황청을 통해 갖고 백신 사갖고 제3국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지역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로 우리나라 대처를 잘했죠. 백신 아마 3번 이상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돌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저 좁은 공간에서는 우리 성당에서는 미사할 때는 이거 써야 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감이식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폐병이 있는 어르신들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심각한 타격이라서 되도록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도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독일이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태리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가 그래 항상 저기 노인대학 아까 마이크 들어오신 분이 한국 앉으세요. 노인대학 맡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직 육가정당은 코로나 이후로 아직 개강을 지금 못하고 있고 봉사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교구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교구 자체로 봉사 아까 그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분들을 교회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순환으로 이렇게 좀 와서 저기 좀 봉사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저희 자체 교우들 중에서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교구에 그 봉사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청을 하면 와 주셔가지고 노인대학 개강을 했을 때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 교구에 50개 본당 노인대학이 개강을 해서 지금 1학기를 지금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죠. 이제 종강 피정이랑 종강 미사 했어요. 그래서 지금 72분이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 있습니다. 학자님들 실무봉사자 72분이 단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카성당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제가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봉사를 해서 지금 개설 설립 매뉴얼이랑 그다음에 우리 교구에서 공개 강사 그 책자가 있습니다. 프로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개 강사들은 뭐냐면 그 과목별로 지금 노인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어느 요일날 어느 지역으로 가능한지를 적어놓은 프로필 책자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만들어갖고 배부가 됐는데 루카성당 신부님 우선 먼저는 신부님과 본당신과 상의를 잘 하셔서 루카성당 워낙 되게 잘했다고 좀 잘 되고 있었다. 전에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잘 된 본당이었는데 잘 신부님과 상의하셔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신부님과 잘 상의하셔서 노인대학에 연락을 주면 이제 그 봉사들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전달해 주면서 루카성당이 이제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본당과 연결을 해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학 가서 노인대학에서 말씀하셔서 노인대학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노인인데도 지적 수준도 많이 높고 있는데 너무 노인같이 색깔칠하고 이런 교재가 나오니까 정말 노인사를 안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조금 수준을 높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노인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좀 유입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만 기술해가지고 그냥 뭐 한복춤이나 치고 이러면 좀 지금 시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수준을 좀 높여주시는 것을 교부 차원에서 해주시면 우리 본당도 따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봉사자들이 잘 계획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림책 나눠드리는 것은 이제 인지 80 정도 이상 되시면 왜 70대도 있고 80, 90대도 있잖아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원하는 분들이 의무가 아니라 인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발달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고시적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기 에어로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분은 난탑이 있어요. 네, 저희 했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지하에서 뭐 두들겨도 뭐라는 수는 없잖아요. 난탑
하기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 플리엇이라든가 악기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젊게 하시는데 기획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련되는 것은 이제 200개 이상 본당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중에서 우리 본당에 맞는 걸 뽑아서 하시죠.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당 자체에 봉사자가 지금 없어요. 그동안은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사를 가셨거나 또 뭐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거나 이래서 지금 시작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매주 하는 노인대학인데 그래서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강사도 찾아보고 또 매뉴얼을 뭘 할 건지 그런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 질문. 건의사항도 좋아요. 저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신부님한테요.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많이 투자해서 당근을 많이 주어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신부님께 부탁드려서 우리 저기 재정국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되도록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고 기획해서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팀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랄까 지도자 뭐라 그러죠? 능력으로 해야만 하는 거? 지도자 양성처럼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거 이걸 자꾸 실용적으로도 교리도 맨날 갖다가 이거다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어느 교리에 대해서 누가 좀 이거 인터넷 보고 우리 카톨릭 여기 보면 카톨릭 저기 뭐지 백과사전 있거든요. 그거 찾아와서 한번 네가 좀 한번 설명해 봐라. 대신 선생님은 꼭대기 있어야 되겠지. 신부님이 혹시 잘못 가르치는 잘못 조사한 교리는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요. 요즘에 아이들 똑똑해가지고 정보 스스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 자꾸 어디서든지 발표력도 높이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감 먹어주고 교육 스타일입니다. 또 혹시 본당 신부님께 그동안에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주셨는데 주교님이 오신 김에 그냥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럴 거 있으면 선물방이 되었다는 거. 아니 그동안 본당 신부님께 화장실 청소 그리고 우리 조용한 입구 그런 게좀 그랬으면 좋겠고 이래서 그걸 많이 좀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용역을 주셔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우리 다른 직원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좀 미안하고 또 그게 굉장히 좀 어디 가든지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품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안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털어버린 다음에는 될 거다. 옆에 나중에 시민께서 알아서 상임위원님들 가지고 논의할 겁니다. 일단 옆에 있는 것부터 빨리 이거 정리해서 무거운 것부터 딱 떼내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또 특히 청소년 쪽에서 좀 많이 청년회장은 없죠 우리 본당. 있어요? 청년 아마 시민님이 오셔갖고 아마 청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청소년 쪽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실 겁니다. 잘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많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나오는 숫자도 많아졌고요. 네네. 그거하고 행사 있을 때 많이 협조들도 잘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 저는 나름대로 장동건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또 뭐 교비 건의사. 자 이제 그러면 총평 말씀드리면 아까 강의 때도 그렇지만 루카 본당은 사실은 잠재력이 강한 본당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아무것도 못해갖고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알짜 신자들은 잘 버티고 남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다 세례받은 신자들은 다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만큼 충실하게 하느님께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함께 우리 본당을 지켜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신자들 모두가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우리 본당 저기 그 마태오 본당 들어갈 것도 없어요. 요한 본당, 요한 본당 등치 크잖아요. 물론 저 성당 크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정서가 또 달라요. 저쪽이랑 정서가 나름대로의 아기자기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우리 본당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누가 보다 개신교 신자들이 보더라도 저 성당 사람들 되게 참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기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신문 준 신부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오전 10시 반에 오셔서 5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보완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 두 분 신부님, 국장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본당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쉬고 있는 교우 3,000명 되는데 그분들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임 신부님의 마침 기도와 녹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총무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장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